2부도 알짜 정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선된 정보 가지고 오셨네요.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R&D 에셋 이규미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부에서도 같은 번호로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요. 02-2077-6358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알짜 정보는 이성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올 10월 9호선 연장 개통을 기다리는 다세대 주택 분석해보겠습니다.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재탄생될 예정이고요. 아파트 재건축, 가락시장, 현대화, 제2롯데월드타워 개장까지 굵직한 호재들이 모여있는 강남권 가치투자처. 위치는 가칭 9호선 잠실중앙역에서 도보 1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층 건물 내 4층에 자리하고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인데요. 이를 감안하자면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으로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출 예상 금액 1억 4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9,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학군도 좋고 살기 편한 동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입지 여건이 어떻기 때문일까요? 네, 강남 상구 하면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가 있죠. 송파구 중에서도 가장 큰 동은 잠실동입니다. 잠실 본동과 그리고 2, 3, 4, 5, 6, 7동까지 있으면서 송파구에서 가장 큰 동인데요. 그중에 이제 그 잠실 본동 외에 나머지 동들은 전부 다 아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실동 전체를 봤을 때 약 10%가 잠실 본동인데요. 다세대 밀집 지역과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에 업무시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역이 개통이 됩니다. 10월 달에 개통이 되는데 9호선입니다. 황금 노선이죠.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전부 다 이렇게 강남 4구를 가로질러 가는 우리나라 유일의 지하철 노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좋은데요. 역 이름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잠실역으로 제가 소개를 했지만 가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잠실중앙역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0월 달에 돼야지만이 정확한 이제 역 이름이 나오겠는데요. 잠실중앙역 그야말로 잠실의 어떤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들도 많고 그리고 고액의 연봉자들, 전문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 있는 동인데요. 잠실동에 속해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롯데월드몰까지 이런 편시설이 잘 돼 있고 신천 먹자골목과 방위 먹자골목 그리고 서울에서 유일한 호수죠. 석촌 호수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 편의시설, 그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표현을 하나 봤는데요. 송파구를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개발이 활발하다는 거죠? 네,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개발 호재 풍년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너무 많은데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바로 인근 거리에는 제2롯데월드가 이미 개장을 해서 업무시설과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문화시설, 상업시설, 쇼핑몰, 거기에다가 극장, 우리나라 가장 큰 극장이죠. 이러한 문화시설까지 완비가 돼 있고 상주 인구가 2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 그다음에 쇼핑을 이용하는 그런 마이스의 관광으로 인한 매출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시장 경제가 매우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또 바로 옆에 또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이 있죠. 컨벤션장과 공연장, 호텔, 전시장까지 마이스의 가장 중요한 컨벤션장과 전시장이 코엑스의 3배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지구에 또 한전부지의 현대자동차도 올해 또 첫 삽을 뜨게 되면 2022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또 현대자동차 본사 직원만 해도 13,000명의 상주 인구까지 합하게 되면 그 건물 안에 한 5만여 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또 2023년에 또 완공하게 되면 강남
잠실의 근거리에 있는 삼성동에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그쪽 지역 인근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서 역세권 개발이 있죠. 거기에 또 헬리오시티가 또 이제 올해 또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서 문정 법조타운을 비롯해서 동남권 유통단지까지 유래 신도시까지 너무나 많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잠실동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향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하향곡선은 다음에 또 상향곡선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엑스의 세배란이 딱 와닿습니다. 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는 건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요? 네, 앵커님이 처음에 소개할 때 그 지도가 잠깐 나왔습니다. 바로 잠실관광호텔 바로 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에서 나오시면 57초입니다. 뭐 제 걸음이지만 57초 1분 내에 도착을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또 코너에 또 입지가 돼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가시성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모든 부분이 풀옵션으로 꾸며져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100여 개의 많은 건물을 지은 회사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돼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운동 삼아 걸어나기 딱 좋은 4층에 위치한 물건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정보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소개한 그 잠실동 역세권의 물건은 다세대입니다. 오피스텔이 아니고 다세대 물건인데, 지금 현재 그 지역 내에 원룸이나 투룸은 많이 있는데 1.5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고 임차가 잘 맞춰진다라는 부분이 특징인데요. 1.5룸을 찾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에서도 1.5룸으로 손님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1.5룸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가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원이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4,5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인데요. 지하철 개통 전에 1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10월 달에 개통이 되고, 그리고 이 물건 자체도 12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개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임차 금액 자체도 지금보다도 상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률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차익형과 수익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라는 부분. 그래서 월세 투자 시에 보증금과 그다음에 대출 1억 4천만 원을 제하시면 9,500만 원이면 수익형과 차익형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저평가됐을 때 노려보기 좋은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알짜 정보는 이규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 중심의 상업지역 청계천으로 갑니다. 종로 업무지구와 동대문 패션타운의 유동인구까지 흡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경전철 동북선이 개통되면 무려 4개 노선이 지나게 되는 알짜 상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호선 용두역에선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건물 내 1층에 자리하죠. 상가 한실로 공개 공지입니다. 매매 금액은 6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 4억 200만 원 예상됩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억 1,8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상가가 들어왔네요. 상가는 발길이 얼마나 닿는 곳이 중요한지 많은 분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입지 여건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히 분석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가는 사실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그 접근성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교통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용두역 2호선에서 채 5분 거리가 안 되고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주변의 신설동역이라든가 아니면 제기동역, 동대문역 등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3개 이상의 노선들 또 버스 정류 바로 물건지 앞에 1분 거리에 있어서 버스 노선까지 이용을 한다면 아주 접근성이 훌륭한 그런 곳에 입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착공 예정이죠. 동북선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동북선이 개통된다고 하면은 이 물건에서 채 1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가로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로 동대문에 유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광화문까지 업무지구에 있는 모든 수요들을 같이 배후 수요지를 갖고 있어서 직장인들의 수요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가에 입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피스 건물에 있는 1층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 건물 내에 176세대의 세대를 독점할 수 있는 상가로서는 독점 상가로서의 위치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배후 수요지라든가 유동 인구 또 상주 인구의 어느 것에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상가 물건으로서 자리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또 어떤 상권이 위치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카페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상가라 소위 자리세도 중요하잖아요. 같이 끌어올릴 만한 호재 있을까요? 예, 굉장히 개발 호재도 상가를 가치를 끌어올리는 매매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호재들을 많이 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의 개통만큼 큰 호재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북선 개통이 2019년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동북선이 개통될 때에는 교통의 사각지대였죠. 강북에 있는 장이동이라든가 종암 사거리역이라든가 고대 앞이라든가 이런 낙후됐다고 할 수 있는 교통의 낙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상주 인구가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은 도심으로 중심지로 나오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그곳에서 그곳 상권들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동북선이 개통됐을 때는 이런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잠재되어져 있는 내재 인구까지도 같이 중심지, 도심 상권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유입의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이, 그러니까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 동북선 개통 하나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유동 인구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십리 뉴타운이 준 신도시급으로 변모를 했죠.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도심으로 다시 자리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용도 5구역 재개발 수혜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예전에 청계천 주변은 참 낙후해, 거기는 옛날 재래시장이야 했던 생각들을 이제는 완전히 깨버리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남 남부럽지 않는 강남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흡입력 있다, 경쟁력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려오는데요. 이제 건물을 좀 봤더니 일단 1층이라는 점에 눈이 확 띄네요. 네, 사실 상가는 2층 상가라기보다는 1층의 모든 핵심의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1층에 위치하면서도 주출입구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입주민들 176세대는 이 상가를 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시성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3층에서 최고 16층까지 이루어지는 초고층으로 높이 올라가는 빌딩 형식인데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복층형 구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층고가 높습니다. 실제로는 16층이지만 가시적으로는 20층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청계천변의 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넉넉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하고 기계식 주차가 혼합돼서 총 90여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심지로 차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락을 싸서 청계천로를 좀 거닐고 싶으신 분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교통적인 것이라든가 짐들 때문에 차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가를 좀 이용하신다면 주차를 이곳에 해놓고도 주변의 여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도 상당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매매 금액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이 이상도 더 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2억 1,8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예상 수익률이 한 8.8% 이상을 보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의 상가 투자로서는 최고의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다면 02-2077-6358번 계속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성우 대표 알짜 정보 만나러 떠나볼게요. 호선 역삼역 분당선 한 트역을 품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테헤란로 직주 근접 수요, 대치동 항군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알짜 입지가 강점이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가시화되며 날로 가치가 증가하는 곳 지금 안내합니다. 준공은 2018년 8월 예정으로 6층 건물 내 3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 2개,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9,900만 원인데요. 전세 시 보증금 2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900만 원으로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을 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1,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강남으로 넘어왔네요. 이 역삼동은 어떤 입지 여건 자랑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 2인 가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뭐 현재 1인 가구 매도 27%가 넘어가고 있고 1, 2인 가구 합해서 48%입니다. 10년 후면 62%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결혼을 늦게 하고 아니면 뭐 아이를 늦게 낳고 이런 것도 뭐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1인 가구가 되는 수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1, 2인 가구들이 머물 수 있는 소형 가구들이, 소형 주택들이 그만큼 인기가 높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남구에 있는 소형 주택은 앞으로 이제 어떤 공급 면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넓은 땅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멸실시키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6층을 멸실시키고 6층으로 짓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 면에서는 항상 정체고,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나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직장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직장 인구로 인한 임차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랑기 때는 어떤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높아지게 되고 매도 금액 차이가 높아지게 되고 불황기 때는 그만큼 황금성으로 인해서 매매가 잘 된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물건 자체는 역삼역하고 한티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거기다가 학군 수요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500m 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거기에 모든 그 강남의 파락군들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학군 수요로 인해서 집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학군 좋다고 합니다. 학군 좋은 알짜 정보 두루 소개해드리고 있는 실전부동산 고군데요. 인프라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역삼동도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역삼동을 보게 되면 테헤란로 북쪽은 역삼동 600번지대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역삼동 700번지대입니다. 700번지대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죠. 600번지대는 약간의 언덕이 있지만 700번지대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테헤란로까지 거리상으로 봤을 때 600m입니다. 걸어서 출퇴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테헤란로 자체는 업무 밀집 지역입니다. 요즘에 오토 기업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의 어떤 소형 주택들이 인기가 매우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또 바로 옆에 또 르네상스 호텔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를 다 했고 거기에 지금 2개 건물이 올라가는데 35층 건물과 37층 건물 이렇게 2개 동이 올라갑니다. 63빌딩의 1.5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63빌딩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현재는. 그런데 63빌딩에 상주하는 인구들이 3만 명 정도 된다고 본다라고 하면 1.5배이기 때문에 르네상스 호텔이 업무시설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약 5만 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77%가 업무시설이고 나머지는 호텔, 컨벤션 센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인근 소형주택들의 가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좀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1km 내에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완공이 2022년에 완공이 되게 되면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과 비롯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약 5만 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직장인 인구들이 약 20만 명 정도가 본 매물 근처에 상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은 지가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는 요인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꾸 마의 벽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63빌딩의 1.5배가 주변에 지어진다. 건물도 잘 지어지면 좋을 텐데요. 네, 잘 지어집니다. 이 건물은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 지역에서, 역삼동 강남 지역에서 많은 건물을 지었던 회사인데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을 모시고 가서 소개를 했을 때 자신 있게 소개를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만큼 건물을 잘 짓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018년 8월에 준공인데 현재는 4층까지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층 중에 지금 3층이고요. 외관 자체는 대리석 외관으로 해서 강남에 걸맞는 그런 럭셔리한 그런 건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그로시 싱크가구나 LED 조명과 그다음에 어떤 전기자동차 충전 배선까지 설치한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리고 옵션상으로는 인덕션 에어컨 드럼 세탁기도 건조형을 같이 할 수 있는,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드럼 세탁기까지 드리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은요? 가격이 지금 2억 9,9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1.5룸이지만 지금 12평 기준이 11평에서 12평입니다. 근데 이 물건 자체는 실내 면적이 딱 10.5평입니다. 그래서 거실을 가운데를 나누게 되면 투룸 구조도 가능한 그런 넉넉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억 9,900이고 전세가는 1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3,900만 원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에 1억 1,900만 원이면 강남의 요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강조해 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부동산 정보 딱 하나 남았네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돌아올게요. 높은 미래 가치로 주목받는 곳, 오금역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을 공략해보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 중심지역 선정과 함께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후방 효과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준공은 2017년 1월에 됐고요. 6층 건물 내 2층에 자리합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임대 확정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송파구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가락동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입지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저도 송파구가 호재 백화점이라고 해서 그쪽 물건을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네. 3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이죠. 채 2분 거리가 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 굉장히 관공서들이라든가 앞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쪽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또 주택이라는 특성상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잘 구축되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롯데타워라든가 롯데백화점 또 대형 마트들이 산 주변에 이제 산재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금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등의 학세권까지 겸비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생활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석천호수라든가 올림픽공원 또 오금공원들이 인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금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22만 제곱미터 정도의 큰 크기 안에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생활 운동시설 또 도서관까지 다 같이 겸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금공원 안으로만 들어가시면 모든 문화시설 혜택을 다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변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곳에 입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오금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초역세권 물건 가지고 오셨는데요. 역시 개발 호재를 체크 안 할 수 없는 지역이겠죠. 개발 호재 궁금합니다.
네, 2030 서울 계획 플랜 안에 오금이 사실은 생활권 중심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보다 더 큰 호재는 사실 성동구치소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큰 부지가 23,000평에 이르는 이 큰 부지가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곳이 복합문화센터로 개발될 것이라는 것들이 가장 큰 주력 개발 이슈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9호선이죠. 9호선의 3단계 연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적인 어떤 효소라든가 인프라가 더 구축이 된다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그런 다세대로 변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서 역세권의 복합 개발 추진도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위례 신도시라든가 거여 마천 뉴타운의 수요까지 흡수를 한다면 주변에 있는 상주 인구라든가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임차인의 확보 또한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멀리 있다면 송파구의 어떤 공통된 화제죠. 종합운동장의 수혜, 국제 교류 복합지구 개발의 후광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직간접적인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해시설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곳이고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혜도 여럿 있네요. 자, 이제는 건물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잘 지어졌나요? 아우, 정말 잘 지어졌습니다. 사실 올겨울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신축 다세대들이 결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들을 많이 호소하는 세입자분들이라든가 실입주자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 겨울을 굉장히 정말 단단하게 견뎌낸 그런 건물로 이 검증이 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동으로 이뤄진 단지형 다세대이기 때문에 넉넉한 대지 공간 확보로 차후에 이것이 다시 건물을 다시 지어진다고 했을 때는 좋은 주상복합 정도로 더 높이도 활용도가 가능한 그런 대지들을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6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한 회사 보유번 물건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고 이 안에는 냉장고라든가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각종 편의시설, 쿡탑 등들이 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정확한 투룸형 구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실거주분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13평에서 14평 이상의 공간 확보가 이미 되어져 있고 실사용 면적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실 것입니다. 또 주차 공간도 1세대 1주차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다세대가 싫다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난점들을 극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임차인 구하실 필요 없이 가격만 잘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 일단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주변에 지금 현재 분양하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3억 2천에서 3억 4천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 평형부 정도의 그런 어떤 분양 시세를 보면은 저희가 한 2억 8천대로 예전 회사 보유번 그대로 제가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차이로도 한 4천에서 5천 이상의 먼저 차익을 보고 들어가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가격 메리트까지 함께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점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예, 다세대는 사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 접근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호재가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차익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안정적인 임차인들의 배우지가 확실하다면 다세대에는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접근이 가장 용이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차별화된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다세대의 어떤 접근성을 가지신다면 투자에 성공하시리라고 빕니다. 예,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후에도 계속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02-2077-6358번인데요. 전화 접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짜 정보 소개해 주신 분들은 R&D SN 이규미 본부장, M&T 부동산연구소 이성우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핫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